안녕하시죠?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셨는지요? 오늘은 양희은 님이 지은 그러라 그래라는 책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나이 드는 삶을 있는 그대로 글로 옮겨주셨어요. 평온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에세이 중에서 공개된 부분의 글을 낭독하겠습니다. 흔들리는 나이는 지났는데 나이 드는 것의 가장 큰 매력은 웬만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린 날에는 조그만 일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 잘 사는 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기에 모든 순간마다 흔들렸다. 내 삶을 지켜보며 그때그때 점수를 매겨주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으면 싶었다. 잘했네. 이건 틀렸다 하며 동그라미나 별표를 그려주는 분이 있다면 나날이 얼마나 쉬워졌을까?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해주던가. 사회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라며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내 경우 조직에 속하지 않은 직업이라 더더욱 그랬다. 교복을 벗고 사회인으로 첫 발을 내디디니 세상은 영 딴판이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한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무대에 서기 시작했으나 공연장의 지배인이나 웨이터 아저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늘 굳은 표정이었다. 무대에 서 있는 나를 향해 누군가가 욕을 하거나 위협을 해도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무서웠다. 잔뜩 긴장하여 방어 기제로 똘똘 뭉쳐있는 나를 보고 누군가는 잘난 척한다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늘 긴장된 상태인 데다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나의 20대. 30이 되고 싶었다. 30이면 두 발을 땅에 딱 딛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막상 30이 되어도 달라진 건 없었다. 흔들림은 여전했다. 하지만 10대나 20대와는 다르게 나에 대해 조금은 알 것 같은 기분? 세월만큼 버티고 선 느낌이랄까? 40대가 되니 두렵고 떨리게 했던 것들에 대한 겁이 조금 없어졌다. 더 이상 누가 나를 욕하거나 위협할 때 하르르 떠는 새가슴이 아니었다. 왜, 뭐, 하며 두 눈을 똑바로 뜨고 할 말은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더 발바다는구나. 한 번이라도 큰 소리쳐야 건드리지 않는구나. 똑똑한 지난 시간 덕택에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다. 50대가 되니 나와 다른 시선이나 기준에 대해서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라 그래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좋다거나 틀리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누가 별난 짓을 해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같은 노래에도 관객의 평이 모두 다르듯 정답이랄 게 없었다. 그러니 남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살기로 했다. 60세를 넘기니 흔들릴 일이 드물어졌다. 그토록 원했던 안정감인데 이런 감정이 좋으면서도 한편 답답한 것이 사실이다. 설렘과 울렁거림이 없이 침잠되는 느낌이 들어서다. 몸이 움직이는 속도가 마음의 속도를 따라주지 못하니 예전 같으면 후다닥 해치울 일들이 한 틈씩 느려졌다. 어느덧 70, 나이 먹는 게 좋다. 너희도 나이 들어 봐봐. 젊음과 안 바꾼다 했었는데 무심코 젊은 날의 내 사진을 하염없이 보고 있다. 대체 무얼 하며 이 좋은 날들을 보냈나? 많은 나날이 손가락 사이 모래알처럼 덧없이 빠져나갔구나. 예전 같으면 후다닥 해치울 일들이 한 틈씩 느려졌다. 어느덧 70, 나이 먹는 게 좋다. 너희도 나이 들어 봐봐. 젊음과 안 바꾼다 했었는데 무심코 젊은 날의 내 사진을 하염없이 보고 있다. 대체 무얼 하며 이 좋은 날들을 보냈나? 많은 나날이 손가락 사이 모래알처럼 덧없이 빠져나갔구나. 찬란한 봄꽃 그늘에 주눅이 든다. 산수유, 매화, 개나리, 벚꽃, 진달래, 찰쭉, 목련, 조팝나무. 내가 출퇴근길에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꼭 보게 되는 꽃들이다. 그러나 강아지들과 산책하며 똥을 치우다 보면 눈높이가 땅에 닿게끔 낮아지는데 그 순간 내 눈에 들어오는 작은 꽃은 민들레와 제비꽃이다. 금년엔 이놈들이 제법 무리지어 많이 피었다. 꽃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속 여러 잡다한 생각들은 날아가고 마냥 바라보게 된다. 무릎을 꿇거나 마음 자세가 아주 낮아져야만 눈에 들어오는 꽃들이다. 동네 담장이 나지막하고 대부분 안들이 다 보이는 철책 들이랏들 안을 들여다보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도 같다. 제일 좋아 보이는 집은 우리 꽃들로 가꾼 집인데 이름은 잘 모르지만 꾸준히 번갈아 피고 진다. 눈이 즐겁다. 게다가 우리 강아지 두 마리는 꽃마다 킁킁대며 꽃향기를 맡는 건지
다른 개의 영역 표시를 알아내는 건지 얼핏 보면 마치 꽃에 코를 묻고 향기를 탐하는 듯하다. 민들레랑 제비꽃이 무리지어 핀 곳은 바로 작년에 병든 가로수완 그루를 파는 곳이다. 그리고 그 앞집이 작가 황성영 씨 댁이다. 산책하며 지나가면 가끔 2층 창문을 열고 안부를 물으신다. 나는 그분을 1970년대 초에 처음 배웠고 이렇게 오가며 가끔 만나곤 했다. 젊음에서 나이듦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쭉 기록되어 있는 셈이다. 요즘 찬란한 봄꽃 그늘에 주눅이 든다. 나무 장가지에 연두빛물이 들고 여리디어린 잎들이 살겠다고 초록을 향해 아우성쳐대는 듯. 생명의 가장 찬란한 정점을 목표로 하루하루가 다르다. 한데 나는 예전 같지 않게 아둔하고 느릿느릿하게 찬란한 정점과는 다른 어떤 지점을 향하고 있다. 마치 가을 단풍이 든 것 같다. 그래서 이 시기의 정점은 내 몸이 허락하는 한계를 찍는 것. 이것 이상은 무리겠다. 더 넘어가면 체력이 고갈되고 아플지도 몰라. 한계를 인정하며 내려올 일만 남았다. 봄꽃을 닮은 젊은이들은 자기가 젊고 예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마 모를 것이다. 나도 젊은 날에는 몰랐다. 그걸 안다면 젊음이 아니지. 자신이 예쁘고 빛났었다는 것을 알 때쯤 이미 젊음은 떠나고 곁에 없다. 쓸쓸한 내 마음을 위로해준 건 지난 주말 서산의 버들 유씨 종택을 찾아갔을 때였다. 어디선가 은은한 향이 바람결에 묻어왔다. 향을 따라 뒤곁에 갔더니 엄청난 나팔수선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잔잔하고 은은한 수선화 향기를 맡으며 여고 시절을 추억했다. 좋아했던 선생님께 나팔수선을 드리려고 광화문 일대의 꽃집마다 찾아 헤맸던 기억이 새삼스러웠다. 1960년대 말엔 프리지아나 나팔수선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귀한 일이었다. 저녁 무렵 귀갓길에 정발산 공기도 좋지 하며 차창을 연 순간 벚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 훅 하고 들어왔다. 그날 하루 동안만 해도 낮에는 수선화, 저녁엔 벚꽃 향기 덕분에 사치 중 최고의 사치를 누렸다. 덕분에 주변의 몇몇 아픈 이들 걱정으로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향기가 위로가 된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봄꽃을 닮은 젊은이들은 자기가 젊고 예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마 모를 것이다. 나도 젊은 날에는 몰랐다. 그걸 안다면 젊음이 아니지. 자신이 예쁘고 빛났었다는 것을 알 때쯤 이미 젊음은 떠나고 곁에 없다. 공감 또 공감하는 이야기. 지난 한 주 동안 또래들의 모임에 3번이나 갔다. 60에 겨우 턱을 걸친 이들부터 70을 넘긴 인생의 선배들도 계셨다. 함께 나눈 이야기는 대체로 서너 가지 주제로 나뉜다. 첫 번째 대화, 어르신들의 치매와 요양원에 모시기까지의 힘겨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본가에 가서 허리 무릎 다 시원찮은 중늙은이 아들이 90 넘으신 아버님 목욕시키고 어머님 모시고 장도 보고 이런저런 뒷수발 드는 얘기를 한다. 요양원 답사를 했는데 하루 세끼 식사도 우리 집 식단보다 좋고 활동 프로그램도 많아서 잠시도 TV 앞에서 멍하게 앉아있거나 울적하지 않도록 하루 일정이 잘 짜여 있단다. 형제 중 돈 많은 누군가가 무슨 6인실, 4인실이냐? 당연히 1인실로 모셔야지. 정 어려우면 2인실이라도 어떠니? 하고 말하자 또 다른 형제가 얼른 대답한다. 안 돼. 사람들이 그러는데 2인실을 쓰면 두 사람이 그렇게 자주 싸우더래. 이 이야기를 하며 함께 모인 모든 이들이 웃었다. 차라리 4인실이나 6인실이 서로 살피고 챙겨주는 분위기라서 더 좋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두 번째 대화,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40이 다 될 때까지 함께 살던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나니 허전함이 너무나 커서 매일같이 눈물바람이라는 것이었다. 아들이 출장 잘 다녀왔다며 전화를 걸어왔길래 그 어머니는 반가이 물었다. 그래, 지금 어디냐? 예, 집 앞이에요. 어머니는 전화를 끊자마자 아들이 금방 집에 도착할 줄 알고 미리 대문을 열고 기다렸다. 그러고는 잠시 후 깨달았다. 아참, 얘가 장가 갔지. 아하, 이 집 앞이 아니라 자기 집 앞이라는 소리였구나 하고는 부부가 서로 씁쓸하니 웃었단다. 세 번째 대화, 각자의 질병 자랑과 힘든 이야기.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아픈 무릎과 그 치료법에 대해 한마디씩 떠들었다. 나도 내게 있던 일화를 얘기했다. 일상의 기록이 훗날 양희은 님의 글처럼 한 권의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를 꼭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자의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